오늘날 사용되는 매트리스의 종류에는 가장 일반적인 스프링 매트리스와 메모리 폼, 천연 라텍스 등이 있으며 온열 기능 등을 지니고 있는 돌침대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중 스프링 매트리스는 우수한 탄력성과 반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발력이란 앉거나 누웠을 때 매트리스가 튕겨주는 힘을 말하는데 이것이 높아야 수면 시 뒤척임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 천연 라텍스는 신체의 굴곡을 부드럽게 받쳐주지만 탄력성이 떨어져 뒤척일 때 힘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폴리우레탄이 주 성분인 메모리폼의 가장 큰 장점은 충격 흡수가 뛰어나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통기성이 좋지 않다는 단점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돌침대는 호흡기 질환자나 알레르기 질환자에게 적합하지만 딱딱한 바닥과 척추 사이에 생기는 빈 공간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침대를 선택해야 할까요? 신체의 각 곡선을 살려줄 수 있는 침대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즉, 너무 푹신하게 되면 등과 허리에 완곡이 증가되어서 허리가 너무 꺾일 수가 있고, 너무 딱딱하게 될 경우에는 척추, 즉 허리에 곡선이 평평하게 되어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 자체에 각각 독립된 스프링이 있어서 허리 곡선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매트리스 타입이 제일 좋습니다. 매트리스를 고를 땐 너무 단단하거나 너무 푹신하지 않고 각각의 독립된 스프링을 가지고 있어 누웠을 때 신체 곡선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취침을 할 때는 3가지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일단 반드시 누워서 자는 경우가 있고, 옆으로 모로 자는 경우가 있고, 엎드려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누워 잘 경우에는 허리의 정상적인 곡선, 즉 S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로 보여지고요. 이럴 경우 만약에 딱딱한 곳에 자더라도 푹신한 이불 같은 걸 대서 정상 곡선을 유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듯하게 누워서 잘 때 딱딱한 바닥에서는 베개 등으로 허리를 받쳐주는 것이 좋으며, 다리를 곧게 펴면 허리 곡선이 없어지므로 무릎 밑에도 베개를 받쳐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유레카! 사람을 태우는 배, 화물을 운송하는 배.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배들이 존재하는데요. 과연 어떤 배들이 있을까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박물관을 찾아갔는데요. 박물관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배 모형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배의 종류에는 상선, 어선, 군함, 그리고 특수선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선은 돈을 받고 사람과 물건을 실어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배를 말하는데요. 그런 배들 같은 경우에는 여객선, 화물선 또는 사람과 물건을 함께 싣는 화객선과 같은 선박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여객선으로는 유람선이 있는데요. 승객들이 즐길 수 있는 수영장,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 위를 떠서 이동하여 빠른 속도로 흔들림 없이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는 위그선도 만들어졌습니다. 화물선은 운송하는 물건에 따라 나눠지는데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갑판에 수천 대의 자동차를 싣는 자동차 운반선과 액체 상태로 압축된 천연가스를 탱크 안에 담아 운송하는 LNG선, 또 기름을 옮기는 유조선과 다양한 화학제품을 옮겨주는 화학제품 운반선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선은 고기잡이나 기타 어업 활동에 쓰이는 배로 상선에 비해 크기가 작지만 선체가 견고하며 잡는 어종에 따라 크기나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군함은 전투에 사용되는 배로 그게 직접 전투에 투입되는 전투함과 후방에서 인력이나 장비 등을 수송하는 지원함으로 나누어집니다. 특수선은 말 그대로 특수한 능력을 가진 선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상선, 군함, 그리고 어선
이런 선박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박들을 특수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특수선 같은 경우에는 석유시추선, 쇠빙연구선, 그리고 해양조사선 이런 선박들이 있습니다. 특수선으로는 석유 시추선이 있는데요. 해저에 있는 석유나 가스 등을 시추하는 장비를 갖춘 배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해상에서 시추할 수 있게 해주죠. 남극이나 북극을 탐험할 때 반드시 필요한 쉐빙 연구선도 특수선에 속하는데요. 배 아랫부분에 얼음을 깰 수 있는 아이스 나이프가 장착되어 있으며 연구를 위한 첨단 과학 장비와 다양한 실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선은 무리의 소방차로 소방장치와 펌프로 해상과 연안의 화재를 진압합니다. 마지막으로 넓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해양 관측용 장비를 갖추고 있는 해양조사선이 있습니다. 유레카! 겨울철 사람들의 필수품 오리털 혹은 거위털 점퍼. 거위털을 얻는 과정은 어떨까? 배 위로 사람 손이 빠르게 움직일 때마다 가슴팍에 연한 솜털이 뽑혀나간다. 거위는 생털이 뽑혀 아픈지 머리를 흔들며 꽥꽥 애처롭게 울어댄다. 이 과정에서 힘에 눌렸던 날개가 부러지고 무릎에 끼어 질식하기도 한다. 이런 강제 털 뽑기는 생후 10주부터 6주 간격으로 반복된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동물들의 희생이 한두 종류, 한두 마리가 아니라는 데 있다. 모피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시켜야 하는 동물들의 수를 살펴봤다. 여우 모피를 이용해 모피 코트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20마리의 여우가 필요하다. 밍크 코트의 경우엔 밍크 80마리에서 무려 200마리가 털과 피부를 내어줌과 동시에 죽어가는 것이다. 모피라고 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털만 떠올리겠지만 털을 이용하기 위해선 동물의 피부까지 벗겨내야 하는 것이다. 모피를 위한 동물 포획량은 은밀하게 또 불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다.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미국에서만 약 3만 마리의 동물들이 모피만을 위해서 희생된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피를 우리나라도 1년에 약 1,700톤 정도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분히 대체 가능한 인조 모피가 있는데도 왜 여전히 수요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또 아직도 소비자들의 인식이 정말 진짜로 만든 것이 좋은 것이다, 퀄리티가 높은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살 이유가 충분하다, 이런 그 인식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바꾸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동물들을 이용한 제품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유레카!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나름의 대비책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펭귄의 경우 극지방에서 추위를 이기는 비법이 발에 있다고 합니다. 펭귄은 발바닥에 원더네트라는 특수한 혈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열교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끝에서 올라오는 정맥피가 수많은 모세혈관 다발로 된 원더네트를 거치면서 적당히 따뜻해지는 것이죠. 그 덕분에 발바닥 온도가 몸보다 낮은 수준에서 얼지 않은 만큼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펭귄의 허들링도 추위를 견디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허들링이란 펭귄들이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몸을 밀착시켜 원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중간에 있던 펭귄이 몸이 어느 정도 데워지면 바깥에 서 있는 펭귄을 감싸 안는 방법으로 자리를 바꿔가며 체온을 유지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 추위를 이겨내는 것이죠. 야, 좀 더 밀착해봐. 추워도 너무 추워. 넌 춥냐? 난 덥다. 뜨겁고 메마른 환경의 사막은 일교차가 심하고 식물도 거의 없죠. 사막에서의 생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을 지키는 것인데요. 사막에 사는 정갈은 온몸이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어서 체내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먹잇감을 구하기 어려운 사막에서 생존이 가능하도록 1년 가까이 물만 먹고도 살 수 있다고 하네요. 머리 위에 뿔처럼 비늘이 2개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인 사하라 뿔 살모사. 뜨거운 낮 동안에는 모래 언덕에서 머리 위에 뿔만 내밀어 햇빛을 받아 몸을 덮이기도 하죠. 이 살모사의 사냥법은 모래 속에 얼굴을 묻어두고 은신하고 있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갑자기 튀어나와 강력한 독으로 먹잇감을 제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먹이 사냥만큼이나 생존을 위해서는 적을 만났을 때의 대응 방식도 중요할 텐데요. 푸르녀 도마뱀은 평소 공격적이지도 않고 온순한 동물로 길들이기 쉽다고 합니다. 겁이 많고 나무 구멍 등의 보금자리로부터 좀처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협을 느끼면 방어적 행동으로 소리를 내며 자신의 푸른 혀를 흔들어 자신을 방어한다고 합니다. 어때? 무섭지? 그리고 포식동물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변장을 하는 동물도 있는데요. 바로 카멜레온입니다. 나 찾아봐라. 주위 색과 유사하게 색을 바꿔 자신의 몸을 감추는 건데요. 카멜레온이 이렇게 색을 바꿀 수 있는 이유는 피부가 총 4겹으로 되어 있고 층마다 다른 색소가 존재해 이 피부층들이 빛을 반사하면서 세포들의 색소들이 색깔을 조합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색의 변화는 카멜레온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날씨가 더울 때 밝은 색소는 태양열을 쉽게 반사할 수 있게 해주며 날씨가 추울 때 어두운 색소는 더 많은 열을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유레카! (2010년) 한 학회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긍정의 힘이 여성들의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 확률을 4배 가까이 높여준다고 합니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자주 받는 것으로 밝혀진 건데요. 평소 질병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그 병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태도 때문에 검사를 꺼리게 되고 결국 병의 조기 발견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그중 운동선수들에게 특히 크게 작용을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은메달의 법칙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법칙은 시상대에 오른 은메달리스트가 이상하게도 동메달리스트보다 표정이 좋지 않아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시작한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 은메달리스트는 결승전에서 졌고 동메달리스트는 3, 4위전에서 이겼다는 결과가 만들어낸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동메달리스트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것인데요. 이 법칙은 결국 세상 일은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마음만 가진다고 3등이 1등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긍정의 힘이 1등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성공한 기업가로 손꼽히는 빌 게이츠인데요.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세계 제1의 갑부가 된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간단 명료한 답을 내놓았는데요. 나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2가지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은 나에게 큰 행운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긍정의 힘으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빌 게이츠. 그의 말처럼 여러분도 긍정의 힘을 믿고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레카!